자, 다시 돌아온 11시 주식 퀴즈왕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오늘 하루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을 따라가야 될지 미국을 따라가야 될지 갈팡질팡했던 오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유가도 상승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좀 완화가 되면서 투자 심리는 좀 살아나는 듯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양시장 모두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쟁 같은 시장이었는데요. 지수 마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하루 만에 코스피는 3,00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코스피는 11.98포인트 상승한 3,008.33의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1.17포인트, 0.12% 오르면서 954.99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사실 코스피 장중에 올랐던 것에 비하면 좀 아쉬운 마감이기는 합니다. 오늘 낮 12시까지 바짝 사들이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후 들어서 팔자세를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외인이 820억 이상, 기관은 1,270억 이상 덜어냈고요. 이에 맞서 개인들은 오후 들어서 매수세를 키워가며 1,720억 이상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등락에 거듭했던 건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인들이 코스닥을 중심으로는 900억 이상 순매도세를 나타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540억가량 또 420억 이상 순매수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 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하루를 또 함께 마무리해보는 이 시간. 사실 하루 종일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베스트는 그래도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고 업종 그리고 이슈들 그리고 종목까지 저희가 파헤쳐드리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공략주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요.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면 더 재밌고 알차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고요. 항상 이 시간에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질문도 좋고요. 인사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응원하시는 위원님들이 있다면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위원들과 직접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 많으셔서요. 노란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988번으로 잠시 뒤에 등장할 두 분의 위원님들 이름만 남겨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들어오실 때는 우리 MTN 시청자분들만 들어오시라고 비밀번호 걸어두고 있습니다. 럭키세븐 4번이죠? 7777번 잊지 말고 꼭 입력하셔서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점검받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카메라 켜시고 찰칵 찍으셔서 편한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퀴즈 열심히 풀면서 시장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퀴즈왕에 도전하는 두 분의 후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원 위원님 나오셨고요. 이재상 위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퀴즈 풀어보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은 두 분 다 체력을 완전히 회복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함께 퀴즈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풀어보기에 앞서서 시장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봤어야 할지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업종별로는 오늘 화학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좀 강했던 모습 포착이 됐는데 오늘 화학업종 효성그룹주가 실적 기대감에 좋은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간밤 WTI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지 관련주들, 또 종이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사실은 깨끗한 나라와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끌어올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의 윤석열 관련주로 이번엔 깨끗한 나라의 사회이사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면서 오늘 상한가로 재지 업종을 이끌었던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분들은 어떤 업종 또 어떤 관련주들에 집중을 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두 분의 위원들은 어떤 업종을 꼽아오셨을지 오늘의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보시죠. 자, 지금 제가 걸어오는 길에 딱 벌써 눈에 띈 것 같은데 지금 나인원 위원께서는 개별주라고 가지고 와주셨고 이재상 위원께서는 건설 두 글자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나인원 위원과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아니 업종인데 네. 개별주라고 지금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거 반칙 아닌가 또 생각을 했다가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좀 꼽을 업종이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왜 개별주일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화학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반도체 섹터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장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자동차 부품주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 혹시 아시나요? 사실은 저도 꼽기는 꼽았습니다만 네. 장 막판 때는 좀 빠지는 모습, 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던 것 아닐까요?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에 큰 시세를 보여줬고 네. 또 해당 시가까지 대다수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전형적으로 캔들을 놓고 본다면 윗꼬리가 상당히 긴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맞아요. 사실상 시장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오늘따라 피레침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좀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차라리 아예 업종 또는 테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걸친 어떤 상황들, 그것들 중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주들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 요즘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승하는 종목을 쫓아갑니다. 쫓아가고 예를 들어서 급등하거나 직전 고점이나 전일 고점 돌파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또 호가창을 보면서 유입되는 수급에 따라서 강한 매수세를 확인하고 나서 정말 말 그대로 꼭지에 사서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짤감 파는 어떤 그런 매매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장중에 10%의 어떤 상승을 보여준다면 10%대 진입을 해서 11, 2%대 매도하는 그런 매매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실제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오늘 장 초반에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뭐 SFA 반도체 이와 같은 종목군들은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작게는 3억 원, 뭐 많게는 한 10억 정도가 시장가로 누군가에 의해서 매수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후발 매수세가 따라붙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초반에 시세를 어떻게 불을 당긴 주체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추격 매수라든지 말 그대로 돌파 매수가 수급이 유입이 되게 된다면 해당 수급에 따라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시장가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말 그대로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을 해내는 그런 어떤 모습을 오늘 전체 시장에 걸쳐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일종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시면서 장중에 부안해동하십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이런 시기라면 일단 오르는 종목 아무거나 일단 사가지고 짧게 먹어야 되나 아니면 더 나가서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이 위험한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소액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작게는 50만 원 해서 뭐 5만 원, 3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작은 수익 물론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수익이 좀 길들여지셔가지고 정말 이도저도 아닌 종목군들 자꾸만 매매 횟수 늘어가시면서 장중에 뭐 작게는 5종목, 많게는 10종목 이상의 매매 횟수를 늘리시면서 극단적인 어떤 매매 행태를 보이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장중에 정말 단기적인 어떤 시세 변동성에 따라서 거의 사실상 추격 매수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그런 시세를 좀 따라붙는 거 많았는데 물론 좋습니다만 이런 어떤 차익 실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면서 정말 끌고 나가는 매매보다는 기회 줄 때 말 그대로 수익을 취하는 그런 거래 이어주시길 바라겠고 그 예를 하나씩 좀 체크해 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지금 분봉입니다. 해인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분봉상인데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9시 21분자 기준으로 지금 현재 차트에는 거래대금이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동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약 한 12%의 상승을 보여줬고 하락은 그보다 더 큰 사실상 약 한 13%, 14%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시간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상승 10분 걸렸고요. 하락에는 약 한 20분 동안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해임만 그랬는가? 실제적으로 장 초반에 강한 시세를 보여준 종목군들 해당 시가 부근 또는 시가보다 한 2, 3% 정도 상승한 종가 마무리 보여준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사실상 꼭지에 물려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그 종목들의 공통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매우 적습니다. 거래량도 적고 평균적인 거래량이 오늘 증가했을지라도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10억, 3억, 2억 이런 종목군들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 가능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어떤 치료제, 경구 이런 어떤 뉴스가 좀 나오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오버슈팅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역시 마찬가지로 뉴스에 따라서 약 한 22%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종가상으로는 고점 대비했을 때 약 한 15%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체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을 일단 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잠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9%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거의 사실상 10%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사실 상승 시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말 그대로 고가권에서 추격 매수하고 조금씩 한번 내가 수익을 좀 챙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진입하셨던 분들 손절 못하고 말 그대로 투맥 가격권에서 매도하시는 우를 범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횟수 줄이십시오. 그리고 하루 한두 종목 더 나가서 시간대는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중요 시간대만 집중하시면서 지금처럼 변동성 큰 시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외동매매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리해 주시는 이런 차트 잠깐만 봐도 굉장히 무서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오늘 업종으로 꼽아내기도 하나하나 어려울 정도로 하나하나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부분 짚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개별주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얘기해 주신 부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재상 위원과 함께 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 흐름과 같이 하면서 철강 건설주들이 일제히 좀 오르긴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4월 7일 부산과 서울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 건설 우리 이재상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좀 풀어주실까요? 네, 4월 7일 이제 보궐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대선도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주택 가격이죠.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다 보니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포커스를 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대선 주자나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런 주택 가격 안정화의 어떤 공약을 계속해서 내놓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결국은 재건축이나 그런 토지 개발을 통해서 어떤 그 주택을 많이 확보를 하는 정책, 이런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 그리고 SOC 사업 이런 쪽의 사업들이 확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기 신도시 계획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GTX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해서 수도권 광역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해서 건설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향후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재개발 쪽에 확대될 경우에 건설사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 건설사로는 이제 대우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우건설은 지금 PER이 한 9.5배 정도 되고요. PBR이 0.97배인데 아파트, 토목건설 그리고 프렌트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슈화된 내용들이 또 따로 있죠. 대우건설이 KDB 인베스트먼트가 대주주로 있고요. 거기에 이제 지분을 국민연금도 일부를 가지고 있는데
KDB 인베스트먼트가 다시 재매각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우건설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모멘텀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매출이 한 8조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5,500억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대우건설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지수 조정을 받을 때 똑같이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빨리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월 23일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고요. 자, 팬데믹 이후에 약 3배 정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건설주 제가 대부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팬데믹 사태에서 대부분 3배 정도를 올라왔는데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중소형주들이 4배에서 5배 올라간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건설 쪽의 섹터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GS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GS건설도 현재 똑같은 흐름으로 거의 가고 있는데요. GS건설은 인프라 건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택 신축 판매 그리고 플랜트 사업 그리고 해외 플랜트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에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최근에 1월 달에 고점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전 고점이 48,000원 정도 부근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고요. 다음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자, HDC 현대산업개발은 뭐 민자 역사라든지 이런 데를 개발을 해서 작년 매출이 한 3조 원 정도 나왔는데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5,857억. 그리고 작년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어떤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토목 부분의 그 SOC 사업들도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파크 뭐 아파트 브랜드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 봤을 때 거의 뭐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고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12,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3만 원을 못 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3배를 못 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집값 잡기 그리고 주택 공급이 주요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건설주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정리 잘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싹 정리해 놓으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 벌써부터 우리 위원님 화이팅! 이렇게 응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1라운드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지금 바로 넘어가시죠. 자, 라운드 1 시작합니다. 일명 미운 오리 종목 찾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은 정말 에이스 또 모범생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잘 정답을 맞추기로 유명하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난이도 업해서 첫 번째 라운드부터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주가 아닌 것을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운 오리 종목 찾기 첫 번째 문제 바로 열어보시죠. 철강주가 아닌 것 쓰신 바로 나왔습니다. US 스틸, 동국체강, 세아홀딩스, 현대제철 쭈르륵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저 사실 열리자마자 바로 정답이 눈에 보여서 이건 빠르게 누르는 게 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상 위원님께서 지금 눌러주셨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네, 4번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답이죠. 1번 잘 맞춰주셨습니다. 난이도를 제가 얼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난이도 조절이 아직 조금 안 됐을까요?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주가 아닌 것은 한독, 메디톡스, 하이노스메드, HLB, 휴비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나인원 위원님. 네, 휴비스입니다. 휴비스입니다. 휴비스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일단 테마주의 종종 섞이는 종목인데 네. 나머지 종목군들이 임상을 진행 중이었거나 임상 2상, 3상을 했지만 신약 출시를 못한 종목군들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남은 종목 하나를 찍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휴비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까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떤 관련주가 등장할까요?
시멘트주가 아닌 것은 너무 대놓고 시멘트는 일단 빼도 될 것 같고요. 정답이 뭘까요? 네, 서현은 서현이와 서현 탑메탈 이 지주회사입니다. 맞아요. 네, 다른 회사들은 이제 시멘트 회사죠. 자, 서현 정답일까요? 정답입니다. 3번도 굉장히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색다른 테마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관련주 찾기도 잘 해주셨습니다. 1라운드는 어떤 분이 1점을 먼저 가져가게 되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이재상 위원께서 1점을 먼저 가져가시는데요. 아직 2개의 라운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응원도 보내주시고 정답도 함께 맞춰보시죠. 자, 저희는 다시 시장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포착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지를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요. 제가 오늘장 상한가 특징주로 써메이지부터 꼽아봤습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어제 신작 데카론 M의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는 발표와 함께 오늘장 급등세 포착이 됐고요. 자, 그리고 게임주라고 하면 데브 시스터즈 역시 만만치 않죠. 쿠키런 킹덤이 그렇게 재밌을까요? 지난 1월 21일에 쿠키런 킹덤이 출시된 이후로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모두 게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데브 시스터즈 지금 석 달째 7배 넘게 뛰었고요. 오늘도 28% 급등으로 마감한 부분까지 함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사실 정치 테마주들이 좀 오늘 상승세를 많이 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두 분의 위원은 또 어떤 종목에 집중하셨을지 오늘의 종목 바로 열어봅니다. 자, 오늘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인원 위원께서는 흥국 F&B 가지고 와주셨고 이재상 위원께서는 현대리바트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나인원 위원과 얘기를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 F&B, 사실 요즘 최근까지 이슈가 많이 됐고 화끈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흥국 F&B 오늘은 어떤 이슈를 짚어주실까요? 자, 마켓컬리 자주 사용하시나요? 저는 사실 쿠팡 네. 로켓 배송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쿠팡을 많이 사용하는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 저도 뭐 그분께서 마켓컬리 참 잘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신선식품 하더라고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켓컬리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외에 그 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마켓컬리가 도대체 뭐지? 그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라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또는 이제 수도권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신선식품 또는 더 나아가서 뭐 냉동식품 중에서도 신선 유지가 상당히 기밀하게 유지되어야 될 그런 어떤 품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용을 하고 계신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쿠팡과는 그 결이 좀 다릅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 물론 로켓 배송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은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갖고 있고 일종의 오픈마켓과 유사하다 할 정도로 많은 소상공인이 입점해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켓컬리는 그와 좀 결이 다르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마켓컬리가 상품을 선택하고 그 상품을 여러 공장 또 여러 납품회사에 요청을 해서 말 그대로 B2B 서비스로 해당 상품을 가지고 와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IPO가 상당히 유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뭐 마켓컬리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SK 쪽 계열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슬금슬금 IPO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조금씩 열어두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있어서 마켓컬리가 오늘 사실상 본격적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말 그대로 시간 외에서 정말 강한 상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면 정확히 시간 외 오후 시간 4시 58분자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은 분들에게 공유되지 못한 뉴스였습니다. 말 그대로 프리미엄 서비스에 의한 뉴스가 단발적으로 퍼지고 그 뒤에 30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말 그대로 아비규환 상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시간에서 정말 극단적인 어떤 체계로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이 뉴스의 주된 내용은 골드만삭스 또는 모건 스탠리, JP 모건 사실상 주관사로 선정이 되면서 큰 이슈가 발생치 않는다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스닥에 상장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이 주된 이슈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쿠팡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같은 경우에 정말 말 그대로 아시아의 아마존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투자금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쿠팡과는 그 결이 다르게 그보다는 작은 규모로 아마도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과정 중에 있어서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시세를 보여줬고 가장 큰 거래 대금을 보여줬던 종목은 지금 보고 계시는 흥국 F&B라는 종목인데 차트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에서는 사실상 한 200만 주 이상의 잔량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줄어들면서 매수를 하고자 했던 분들이 사실상 좀 포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시간의 잔량 80여만 주로 끝났는데 아무래도 내일장 여러분들 다양한 내일 도대체 무슨 종목을 봐야 되지, 내일 어떤 업종을 봐야 되지 하는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시가가 상당히 좀 갭을 크게 띄워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흥국 F&B뿐만이 아니라 KCPD라든지 더 나아가서 여러 종목군들 말 그대로 우후죽순으로 대장이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후발주적인 어떤 성향을 지닌 종목군들이 말 그대로 시세를 불을 내뿜는 상황까지도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마켓컬리 관련 종목군들 하나씩 섹터 준비하시고 내일 내가 공략할 종목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꿀팁입니다. 내일장은 어떤 걸 좀 봐야 될까,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으셨다면 정답을 좀 알려주신 것 같죠. 마켓컬리 관련주들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흥국 F&B 시간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재상 위원과 함께 현대 리바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리바트 사실 제가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가구들 하나씩 좀 바꾸기도 하고 인테리어도 좀 하나씩 꾸며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대리바트 요즘 좀 개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깔끔하고 심플하게 가구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 게 있을까요? 테마의 확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국 소비 테마 하면은 화장품, 그다음에 여행, 항공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그 흐름을 보시면은 조금 전에 제가 건설 테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쪽이 움직이면은 시멘트가 움직이고요. 시멘트가 움직이면은 또 페인트가 움직입니다. 근데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리모델링 분야라든지 그런 쪽이 가구라든지 이런 쪽이 움직이게 돼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한센과 현대 리바트 쪽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리모델링 섹터에서 가장 두각을 보였던 업체가 바로 현대 리바트와 한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현대 리바트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현대 리바트는 사무용 가구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가구 메이커로서 최근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미국의 주방용품 브랜드도 수입을 해서 윌리엄스 소노마라는 이제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현대 H&S 그리고 2018년도에 LNC를 인수를 해서 건설 자재 쪽 그런 수출 포장 쪽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프리미엄 브랜드 그런 세라믹 타일을 갖다가 직접 수입을 해서 이쪽에 고급화 전략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요. 자, 현대리바트 차트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현대리바트 차트를 보시면요. 일봉상 봤을 때 현재 이격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는 구간이고 다시 재차 정비할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자, 주봉을 보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수렴을 한 구간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작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 박스권의 중간 고점인 19,000 부근을 돌파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21,000원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현대 리바트 딱 등장했을 때 이미 시청자분들이 눈치를 좀 채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업종에서 건설주를 꼽아봤다면 현대 리바트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겠다 하고 들었는데요. 정리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또 공략주들도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아직 더 풀어야 될 라운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2라운드 기다리고 있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2라운드도 한번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시장에서 투자하시면서 생각나는 명언들 많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이렇게 주워들었던 것들이 요즘 시장에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주식 명언들 오늘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명언 가운데 빈칸들이 등장할 텐데요. 그 빈칸 안의 단어들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명언 채우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명언이 등장할지 열어보시죠. 땡땡을 타지 말 것. 투자는 패션이 아니다. 자, 패션과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정답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정답 나인 언니께서 맞춰주실까요? 유행을 타지 말 것. 투자는 패션이 아니다. 유행을 타면 네. 안 된다. 저는 타지 말라고 해서 약간 탈 것인 줄 알았거든요. 버스나 뭐 이런 것들인가 했는데 유행이었습니다. 유행 굉장히 잘 맞춰주셨고요. 참고로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명언이었다라는 부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땡땡땡 없는 사람의 돈을 땡땡땡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어떤 게 없는 사람의 돈을 어떤 게 있는 사람에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저희 삼촌이 한 말이네요. 그래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인내심. 인내심 맞을까요? 두 가지 모두 다 인내심 정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보시죠. 우수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 땡땡은 내 편이다. 주식을 잘 가지고 있으면 내 편은? 네, 그분이 하셨던 말이죠. 피터 린치인데 와이프가 맞아요. 정말 지나가다가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 딱 보고 저 회사가 어딜까로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미국 시장에 있는 대다수의 종목을 싹쓸이 다 매수를 하셨던 분이시죠. 피터 네. 린치가 하셨던 말인데 우수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는 시간은 내 편이다. 시간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시간 정답입니다. 완전 100점짜리 정답이셨어요. 아주 잘 맞춰주셨습니다. 나인원 의원께서 마지막 문제까지 맞춰주셨고요. 자, 2라운드 어떤 분이 또 1점을 가져가게 되실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률까지 함께 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중간 점검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상 위원과 함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자, 네. 저희 AS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좋은 종목 너무 잘 구해주셔서 저희가 수익들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퍼스 코리아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목표가 상향 조정해서 4,39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18%가량 최고가 수익률 나타내고 있네요. 코퍼스 코리아 살펴봐 주시죠. 네, 코퍼스 코리아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OTT 쪽 업체인데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도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OTT 업체들은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되고 지금 이제 시작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코퍼스 코리아는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넷플릭스라든지 야후 TV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계속 움직임이 조금 느리다가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 급등 자체가 이제 바닥권에서 처음으로 움직인 대량거래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가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 지지라인을 대략 한 2,400원 정도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고 현재 구간의 2,800원대의 매물대를 소화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퍼스 코리아도 추가적인 상승 한 번 더 기대하면서 또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390원까지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8만 원 좀 높게 잡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한번 상한가 빵 터트려주고 나서 지금 아직도 수익을 조금씩 더 챙겨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흐름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반도체 장비 쪽은 앞으로도 뭐 지금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든지 반도체 수요 부족에 의해서 공급 부족에 의해서 현재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죠. 근데 이제 이런 장비 쪽에서도 특화되어 있는 이 회사만의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네페스 아크도 작년에 상장을 해서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이 종목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로스 테크놀로지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자, 2월달에 상장한 이후에 3월달에 지금 지지부진한 약간의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6,000원과 55,000원 요 사이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지라인은 대략 한 46,0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은 원래 목표했던 그 목표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아직 홀딩하고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도 저희가 잘 가져가고 있죠. 현재 최고가 수익률 21%가량 톡톡히 잘 챙겨가고 있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잡고 가고 있습니다. 비덴트 살펴봐 주실까요? 네, 비덴트는 빗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빗썸 지분의 매각에 따라서 이 회사의 지분 가치가 훨씬 더 상승할 가치가 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한번 시세를 준 다음에 지금 조금 탄력이 떨어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조금 탄력이 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흐름이 거의 유사한데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은 차트에서 봤을 때 지금 3일째 어느 정도 횡보 구간에 들어섰고 거래량도 극도로 줄은 상태에서 숏바디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비덴트의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5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주 동안 거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주 흐름 저도 한번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까지 살펴봐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항상 장중에 직접 대응하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일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저희 노란톡 항상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샵 0988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재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 7777번 입력하셔서 장중에 꼭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AS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온이온과 함께 또 종목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위원님, 저희는 한세실업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가량 안정적으로 수익률 잘 챙겨가고 있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한세실업 흐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자,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너튜브에서 5대5 가르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네. 보기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자, 한세실업은 자,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에게 실적주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4월달 그리고 5월달 늦어도 6월달까지 작년도에 코로나19 당시에 상당히 뭐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도 많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우상향할 수 있거나 상당히 크게 증가한 기업들이 4월달부터 계속적으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금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국채금리, 더 나아가서 시중금리까지 계속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왜? 과거 대비했을 때 이미 조금 올랐을 뿐이지만 실질적으로 평균 금리를 과거와 현재까지 비교하게 된다면 사실상 발목에도 차지 않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앞서의 어떤 금리 상황을 좀 많이 보아오셨던 분들은 그런 상황이 조금 고민되는데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실적주들의 우상향을 하게 된다라면 말 그대로 정말 강력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입고 계시고 구매하시는 뭐 갭이라든지 뭐 H&M 또 더 나가서 뭐 캘빈 클라인 같은 브랜드 더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특히나 해당 제품들은 미국, 유럽 그 외 지역에 전량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차트 또는 수급을 확인해 보신다면 잘 아시겠지만 기간이 말 그대로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주가의 움직임은 다소 더딜 수는 있겠지만 장중에 급등락 종목 쫓아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이러한 종목을 우직하게 보유하는 전략도 좋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워낙 안정적으로 좋은 정보들 잘 구해주시는데요. 우직하게 한세실업 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정보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텍TN 기다리고 있네요. 현재 4%가량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위원님 흐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자, 에이텍TN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체적인 사항들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해당 종목 24,000원 기준으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쥐고 있는 이들의 대략적인 기준 평단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평균 단가를 이탈치 않는다라면 이탈하더라도 이내 회복을 해준다라면 여러분들의 매수 평단가도 그 부분에 맞춰 나아가시면서 말 그대로 모아가시거나 흔한 말로 줍줍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차근차근 물량을 늘려나가는 과정 그리고 보유하는 과정 그래서 이미 수익을 많이들 실현을 하셨고 그 과정 중에 있어서 물량을 확대하신 분들도 있고 매우 안정적인 평단가로 포지션을 끌고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이슈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첨언을 해드린다면은 4월달, 더 나서 5월달, 이제 말 그대로 2분기, 3분기로 접어드는 시점부터는 구체적인 어떤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든다면 며칠 전이었죠. 특정 정치인이 말 그대로 서울시장의 출마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배포됐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문서 파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문서 파일, 약 한 18메가 정도의 문서 파일이 대규모로 배포가 되는데 그 주된 내용은 말 그대로 정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정책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인물 관련주인지 계속 추리를 또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텍TN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나인원위원과도 좀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필요하실 겁니다. 샵 0988번으로 나인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7777번 입력하셔서 장중에 꼭 대응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는 중간 점검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공략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자, 내일장은 수익을 위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오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나인원 위원입니다. 자, 오늘 5대5 가르마가 아주 잘 어울리시는 우리 나인원 위원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저희 어떤 종목으로 수익 좀 챙길까요? 네, 5대5 가르마가 잘 어울리는 나인원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그린푸드란 종목입니다.
앞서 여러분들께 마켓컬리에 대한 이슈를 좀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된 흥국 F&B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동종목은 사실 B2B 쪽 말 그대로 기업 더 나가서 대규모 어떤 행사에 어떤 음식이라든지 어떤 식품류를 대규모로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마켓컬리와도 어떤 연관성은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내일 대봐야지 알 수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다만 그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될 수 있고 최근 들어서 말 그대로 기관의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수급 상황. 저는 여러분들께 일단 조금은 시장의 어떤 약세 움직임에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만큼은 포지션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와도 살짝 엮일 뻔한 어떤 이슈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상급식과 관련된 이슈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의 어떤 차트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상향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2021년 3월 2일이죠. 2일자 기준으로 변곡점을 만들어주고 그 뒤로 한 3월 15일 월요일이죠. 말 그대로 대량의 거래를 일으키면서 460만 주 이상의 거래량과 함께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소위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죠. 대량 거래가 터진 장대 항복 그 이후에 5일선을 이탈치 않는 조정 또는 그 조정 과정 중에 장대 항복의 시가를 이탈치 않으면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급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매수들 많이 하시죠. 어찌 보면 그와 유사한 패턴일 수 있겠으나 동종목은 그와 결이 조금 다릅니다. 말 그대로 기관의 수급이 적극 개입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준가는 일단 손절선은 10,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사실상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급작스럽게 단발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선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 그린푸드로 구해주셨네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바로 다음 공략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재상 위원과 돌아옵니다. 자, 위원님, 저희도 바로 한번 공략주 찾아보도록 하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를 가져나왔는데요. 메타버스는 뭐 전 세계 1,700조 원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세스라는 종목을 가져나왔는데요. 일단 먼저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차트상 봤을 때 현재 추세 라인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돼 있는데 작년에 8월 달 같은 경우에 일단 고점 부근을 형성한 이후에 올해 다시 초에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면서 움직이다가 팬데믹 사태 이후에 급격한 하락 이후에 다시 재차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1월 일봉 차트로 봤을 때 현재 이때 당시에 860만 주가 거래가 터졌고 3월 22일 날도 760만 주인데 이 회사가 전체 주식 유통 물량이 1,650만 주입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51%예요. 그래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800만 주인데 이때 당시에 벌써 860만 주와 760만 주 두 번의 대량 거래가 터진 거로 봐서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격이 축소된 상태에서 지금 정배열 구간에 다시 들어와 있고요. 뭐 AR, VR 쪽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LED 이쪽에 핵심 장비로 꼽히는 리페어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장비를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했었고요. 일단 내일 공략은 매수는 시가 공략 그리고 손절가는 7,9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4,500원으로 잡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코세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공략주들도 한번 찾아봤고요. 이제 퀴즈왕을 뽑아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종목 빙고판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빙고판 보여주세요. 자, 위원님들 빠르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숨어 있습니다. 나이던 위원님 찾으셨어요. 맨 위에 나다 다음에 동원 시스템즈. 동원 시스템즈 맨 위에 있네요. 정답입니다. 자, 4종목 더 찾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자, 새로 첫 번째 줄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있네요.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도 정답입니다. 또 어디 있을까요? 네, 자이언트 스텝 스의 스페코 있습니다. 어디 있죠?
자이언트 스텝스의 스페코. 아, 스페코 여기 있었고요. 자, 나인원 의원님. 자이할 때 자이 오른쪽 오기.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이에서 오른쪽 오면 기아차. 기아차 어디 있을까요? 기아차. 아,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었네요. 정답이고요. 자, 나인원 그 의원님 위로- 또 찾으셨어요. 네, 그 위로 동방성기. 동방 어디 있을까? 네. 아, 여기 있습니다. 세로로 들어가 있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누가 찾으실까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그런가요? 하나, 둘, 셋, 넷. 아, 5종목 다 나왔네요. 자, 이렇게 되면 퀴즈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나인원 의원께서 오늘의 퀴즈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오늘 무료 방송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자,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과연 결과가 어떤가 그 결과를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결과를 그대로 인증하고 보여드리는 검증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잠시 뒤 밤 12시부터 시작됩니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서 들어오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주식 퀴즈왕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 링크 클릭하셔서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나인원 의원이 왕관을 딱 쓰고 계십니다. 바로 아래 방송 입장 버튼 깜빡이고 있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숨 돌리시고요. 물도 한잔 하고 오시고요. 밤 12시부터 꼭 함께 전략 점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들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MTN 혹은 주식 퀴즈왕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